안녕하세요. 미국 캘리에서 온 김샬럿입니다. 오늘은 저와 제 친구들이 생각한 한국인들이 어떻게 올림픽 때마다 메달을 잘 따는지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 영상 만들고 있을 때는 1, 2, 3등 전부 엄청 큰 나라들이고 엄청 많은 스포츠 참여한 나라들인데 다섯 번째에 갑자기 제일 작은 나라인 한국이 딱 있거든요. 이거 뭔가 신기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1, 2, 3등인 호주랑 미국, 중국은 애초에 인구랑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고 참여하는 스포츠도 많아서 절대적으로 메달 수가 많고요. 프랑스는 당연히 주최국이니까 참여하는 선수가 많은데 그런데 갑자기 5위에 한국이 딱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저희 미국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잘 모르시던데 사실 미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독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건 미국 드라마 TV 쇼에 나왔던 건데요. 어떤 학생들이 무슨 화학 경연 대회에서 상대방을 정하는 제비뽑기를 하는데 약간 서로 겨루는 그런 경연 벨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이 상대로 걸린 인물이 푸념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아실 수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미국에서는 약간 진짜 뭐 하나면 미친 듯이 잘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일본인들도 이런 이미지가 좀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걸 자잉 정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일본 사무라이 칼 같은 거를 좋아하고 그 칼을 만드는 자리는 엄청 좋아했었어요. 미국 영화도 보면 항상 사무라이 칼을 만드는 자리니 멋지게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요즘 미국에 알려진 사실인데 알고 보니 일본의 사무라이 자인들이 만들었던 사무라이 칼을 엄청나게 약했다고 해요. 일본의 사무라이 칼 재료가 별로 좋지 않기도 했고요.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당시에 전쟁했을 때 한국의 칼에 일본인들의 칼이 부러져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사무라이들 사진을 보면 칼을 길게 차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한국의 장수들은 칼을 항상 하나 들고 다니는데 사무라이들은 왜 칼을 2개 들고 다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세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의 칼들이 아주 쉽게 부러졌기 때문에 칼이 부러지면 싸울 수 없으니 한 개 더 엑스트라 칼을 들고 다니는 거랍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미국의 와페니즈들한테 알려지고 결국에는 일본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생긴 거죠. 잘린 정신이라는 것도 일본보다는 요즘 한국을 좀 더 쳐줘요. 아시겠지만 차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일본 차보다도 한국 차가 더 유행이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본 차들은 좀 가성비 생각하면서 안전도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이미지라면 한국 차, 뭐 약간 키아나 현다이 같은 차는 가족들이 많이 사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죠.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미국에서는 한국의 차들이 가장 안전하고 유명하고 현대차는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고 장난치는 미인들까지도 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차들이 인기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 놀랐어요. 알고 봤더니 한국에서는 한국 차를 좀 덜 안전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법 때문이라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항상 이렇거든요. 상대방으로 만났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지만 같은 편으로 만나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들이 못하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면 이미지는 아니에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기들이 전문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거 있어요. 게임할 때 같은 키몬의 아이비가 한국 오면 일단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어떤 선수들이 유명한지는 잘 몰라요. 한국에서 손흥민 축구 선수가 유명한 것은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축구가 별로 안 유명해서 손흥민 선수도 저희는 대부분 얼굴만 알지 축구를 뭐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라요. 뭐 메시라든가 로날도 같은 축구 선수들도 저희는 뭐 거의 대부분 얼굴만 아는 정도예요. 물론 축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 잘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슈퍼볼 같은 풋볼에 더 열광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저희 부모님 세대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종목은 바로 피겨 스케이팅이에요. 이거는 진짜 미국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올림픽 종목이고요. 그만큼 사건 사고가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에서는 김연아라는 선수가 한국보다 더 인기가 많이 있었어요. 김연아 선수가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 말 들어보면 꽤 인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피겨 스케이팅 자체는 한국에서 축구보다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축구보다 피겨 스케이팅이 훨씬 몇 배로 인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인기가 진짜 너무 많다 보니까 사건도 그만큼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큰 사건이 토냐 하딩 습격 사건이에요. 토냐 하딩은 그냥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중 하나인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트리플 악셀에 성공한 여자 선수예요. 그런데 트리플 악셀은 김연아 선수가 진짜 미친 듯이 잘 하는데요. 김연아 선수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인 트리플 악셀을 완벽하지 않더라도 거의 최초로 해냈던 선수가 토니 하딩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도 아사다 마오처럼 라이벌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낸시 캐리건 선수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때 이 사건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피겨 스케이팅이 인기가 식기 시작했어요. 토니 하딩이랑 낸시 캐리건 뒤를 이어서 미셸 관 이라는 선수가 미국의 피겨 스케이팅 레전드를 이어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당시보다는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에서는 가장 큰 충격의 피겨 스케이팅 사건인 건데요. 이거 최근 할리우드에서 영화로도 제작된 실화예요. 유명한 선수가 출연했는데 한국에서는 유명했던 사건이 아니라 영화 자체는 한국에서 개봉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1994년 당시에 미국의 피겨 스케이팅 인기는 진짜 거의 마이클 잭슨 수준으로 높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거의 태어나던 시즌이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때 이야기를 부모님들한테 듣고 있어요. 당시에 외모도 진짜 미국식으로 예쁘고 피겨 스케이팅 실력도 어느 정도 좋아서 미국에서는 두 명의 선수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게 낸시 캐리건이나 토니 하딩이었는데요. 둘은 진짜 모든 광고에 나왔고 마이클 잭슨 수준으로 그래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서로는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었죠. 바로 아래는 이제 떠오르는 별인 미셸 관이 천천히 올라가긴 했지만요. 1994년 당시에 릴레이 1m 동계 올림픽 때 피겨 스케이팅에 단 2명의 선수가 올림픽 출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미국에서는 올림픽 선발전 대회를 치렀고요.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슈퍼 루키인 미셸 관을 네비 선수로 두고 낸시 캐리건이랑 토니 하딩이 올림픽에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문제가 터져요. 충격적인 습격 사건이 터져버린 것인데요. 여자 싱글 프리 경기를 이틀 정도 앞둔 때에 어떤 마스크를 쓴 배상한 괴한이 낸시 캐리건을 습격하는 사건이 터져요. 배하는 둔기, 타이어 렌치를 들고 낸시 캐리건의 무릎 위 허벅지를 내리쳤어요. 그 후유증 때문에 낸시는 올림픽 선전 대회 경기를 완전히 포기해야만 했죠. 이 대회에서는 토니 하딩이 1등 그리고 미셸 관이 2등을 차지해서 낸시는 떨어지게 되었어요. 다들 토니 하딩이랑 미셸 관이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낸시 캐리건의 부상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피겨스케이팅 연맹은 자체 규정에 어떤 조항을 이용을 해서 출전하지 못했던 낸시 캐리건을 올림픽 경기로 내보내고 미셸 관을 올림픽 예비 후보 선수로 발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낸시도 인기가 하늘을 찌르었거든요. 등산이 심하지 않다면 나가는 것이 훨씬 좋았겠죠. 그런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결말이 등장을 합니다. 알고 보니 낸시를 습득했던 남자가 토냐 하딩을 경호했던 경무원이라는 사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미국은 전부 발칵 뒤집어졌어요. 더군다나 범인은 이 사건을 사주한 장본인을 두고 토냐 하딩의 남편인 제프 길루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냐 하딩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토냐 하딩은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의혹은 반론이 쏟아지지 않죠. 별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화목한 집안에서 제리 바르고 엄격하게 자라온 낸시 캐리건과는 다르게 토냐 하딩은 가난한 집안에서 무서운 어머니의 압박을 받으면서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그때 피겨스케이팅 선수도 두각을 나타내니까 미국 연맹이 토냐 하딩의 연습 비용을 전액 지원했고요. 스폰서 기업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딩은 맨날 동기 시간에 늙기도 하고 훈련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불량스러운 행동을 많이 했었고 그것 때문에 스폰서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었어요. 하딩이 말썽이 잦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딩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FBI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딩은 습격 계획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정도로 밝혀졌는데요. 아직 진실은 저 너머에 있어요. 결국 하딩은 징계를 받았고요. 미국의 피겨스케이팅은 그렇게 저물어져 갔어요. 당시 부상이었던 낸시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요. 하딩은 4등에 머물고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이렇게 미국은 정말 피겨스케이팅을 좋아했어서 상대적으로 동계올림픽에 더 주목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국 선수들이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유명한 피겨스케이팅 스타트업 받았었고요. 그렇게 할 10년 전에 김연아 선수가 뛰면서 미국에서 다시 피겨스케이팅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다시 배출을 내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게 김연아 선수예요.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을 알린 게 K-pop 가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싸이가 강남스타일 알렸다. 아니면 박지성 선수도 알렸다고 말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요.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미국의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짜 각인시키고 널리 알린 데에는 김연아 선수의 공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도 기억을 나는 게요. 저희 어머니가 김연아 선수 경기만 진짜 많이 찾아서 봤었거든요. 참 웃겼던 것은 저희 엄마는 제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를 자기 딸이라고 착각하면서 응원했던 기억이 나요. 다들은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김연아 같은 딸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한국이 왜 금메달을 많이 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여기까지 말이 새어나갔네요. 정말 저는 왜 맨날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래요. 김연아 선수의 연습 영상들이 미국에서는 유명해요. 진짜 미친 듯이 연습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유명한 김연아 선수의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은 이것인데요. 날로 훈련을 하다 보면 항상 한계에 부딪힌다. 근육이 터져버릴 것만 같고 어떨 때는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고 어떨 때는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아른거려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매일 하자. 이런 유혹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할 수가 있다. 99도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온도를 올려두어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것은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심지어 이 말은 김연아 선수가 성인이 되기 전에 했던 말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김연아 선수가 괜히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한국에는 이렇게 하나에만 진짜 엄청나게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유명해요. 옛날에 IBM이었나요? 미국의 유명한 회사에서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회장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다른 국가를 찾아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한국 회사랑 중국 회사를 골라야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단지 중국 회사는 자본력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도 중국 회사를 선택하지 않고 한국 회사를 선택을 했다는데 그 이후 성공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모두가 이용하는 컴퓨터의 한 기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한국 기업과의 콜라보를 결정했던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과 손을 잡으면 1년간 잘 나가고 기초수는 맞지만 한국과 손을 잡으면 1년간 힘들다가 평생 잘 나간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당시 한 90년대 정도 했을 텐데 그때 중국이라고 손잡은 IT 기업은 다 말하고 한국 IQ는 완전 부분했잖아요. 진짜 그 회장의 시각은 정말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같은 편으로 봐야 든든한 그런 느낌이 미국에서는 강해요. 적으로 봐서 좋을 게 없는 느낌이죠. 미국인들은 항상 한국인과 같은 이런 강인함, 감당 있는 잘림 정신을 정말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죽은 정신인데요.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사실 탐험가들이 아니라 석조를 만드는 건축가 장인들이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장인들에 의해 지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그런 정신이 없어진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난민들도 많이 들어왔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좋은 정신의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게으른 민족들도 많이 들어와서 산다고요. 그렇게 미국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을 보고 다시 배워야 한다며 한국의 단일 민족적인 정신이 현재 미국에 더 필요한 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말할 도널드 트럼프가 요즘 인기가 많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를 못했는데 요즘은 트럼프의 생각에 좀 동의하는 쪽으로 제가 좀 더 기울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미국이 요즘 옛날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도 임기 때 직접 흥복한 이야기하면서 한국을 보고 배울 것들이 많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더라고요. 이후에 대해 시간이 있으면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에 쓰신 분들은 미리 알려주세요. 민감한 주제라면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미국에서 온 Tim Shallot.